안녕하세요. 바른상속 대표 이종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속분쟁은 왜 생기는 걸까라는 주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가정마다 각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적게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세 가지 관점으로 상속분쟁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될까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특이한 이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높은 경제적인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놀라운 속도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나라입니다. 50년, 60년 전의 대한민국 모습과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경제를 발전한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한 나라일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고성장을 한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재산을 형성한 많은 자산가분들, 많은 지금의 부모님 세대들은 이렇게 고성장하는 시기에 많은 재산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녀분들이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은 부모님들의 세대와 완전히 반대로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1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지금의 경제 성장률은 2%대로 완전히 저성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경제 침체로 인해서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 앞으로 더 좋은 환경,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즘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분들은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란 어떤 기대감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재산들을 형성을 하기보다도 부모님들이 형성한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가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나의 경제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속분쟁이 더 많아질 것인데 그런 이면에는 바로 이렇게 낮은 경제 성장률의 또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요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속분쟁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보기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살면서 부모 간, 형제 간 여러가지 감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우지만 또한 부모로부터 상처도 받고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이 다 똑같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조금 더 부족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더 많은 그 자녀에게 지원을 해줬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특출난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를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첫째라는 이유로 더 많은 지원을 해줬을 수도 있고요. 막내라는 이유로 더 적은
또 지원을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마다 다들 이야기들이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감정이 쌓였을 수도 있고요. 또한 서운하고 나쁜 감정들도 같이 쌓이는 것이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게 쌓였던 감정들이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억제하고 참았던 감정들이 상속이 발생되고 또 상속을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던 형제가 더 많은 상속 재산마저도 욕심을 낸다고 하면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순간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상속 분쟁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감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상속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물리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편향적인 재산 분배가 분쟁을 일으킨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을 당연한 것을 제대로 하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가정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라는 이유로 재산을 많이 배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특정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는 이유로 많은 자금을 유학하는데 보탬을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자녀에게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생전에 많은 돈을 부모에게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마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이것을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데 편향되게 되면 당연히 상속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아무런 대화 없이 상속을 받는 경우가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랑 이어집니다. 가족끼리 재산에 대한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열심히 하고 또 유언을 통해서도 가족이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교통정리를 제대로 해준다 하더라도 서운함이 생기는 게 바로 상속 재산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사전에 아무런 대화 없이 또 가족끼리 재산에 대해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고 상속 재산을 물려줬을 때 그것을 남겨진 가족들이 건강하게 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상속 배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아직 상속을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첫 번째 이유 환경적인 요인은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두 번째 감정적인 요인과 또 세 번째 물리적인 요인은 우리가 충분한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의 자녀들은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부터 열심히 성실하게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해 주어야 나중에 자녀들이 상속 분쟁 없이 평생 동안 우애를 시킬 수 있고 그 가족 전체 구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성실하게 상속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또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바른상속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은 또 그런 업무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